제가 21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로 돈을 좀 벌어봤죠. 로얄티. 안녕하세요. 김기한TV의 김기한입니다. 여러분들 대출 한 번 이상은 아마 다 받아 보셨죠. 제가 뭐 툭하면은 대출 되게 많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받고 있는 대출 상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금리가 가장 저렴한 게 아무래도 이제 주택담보 대출이죠. 보통 우리가 대출 그러면 제일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금리가 낮게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담보대출입니다. 담보. 부동산만한 담보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거 아세요? 특허를 그런 부동산처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이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 많으셔서 야, 이거 내가 특허 꼭 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으시던 분들에게 요 프로그램, 요런 이제 이용 가치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은 생각 바뀌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부동산만 자산 아닙니다. 예, 무형자산도 자산입니다. 예, 지식재산권, 무형자산, IP 이거 담보로 대출 받는 시대입니다. 이미 좀 됐어요. 잘 몰라서 이거를 못 활용하시는데 IP 담보 대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IP 담보 대출. 여기서 말하는 IP라고 하면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예, 이거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받듯이 담보로 이 IP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가 21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그 중에 2건은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로 돈을 좀 벌어봤죠. 로얄티를 좀 벌어봤습니다. 다 지금 이제 권리를 소멸하고 한계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21건 출원을 했지만은 하나만 지금 권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돈을 또 내야 돼요. 이 권리 유지에 대한 비용이 매년 발생합니다. 복리이자 붙듯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는 소멸을 시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제가 이제 조금 작정을 하면은 담보로도 쓸 수 있다. 저도 그런 걸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책은 뭐 그렇게 잘된 뭐 작가는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뭐 유명인 이름 되면 다 아는 작가나 이름 되면 다 아는 스테디셀러 책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지만 그런 류의 컨텐츠들도 꾸준한 이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담보로서 이론적으로는 담보로서 제공하고 대출도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담보가 부동산에서 IP로만 바꿔서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담보대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기본적인 컨셉을 굉장히 좀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부동산을 담보대출 받는 거랑 IP를 담보대출 받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부동산도 이제 부동산 가치, KB 시세, 뭐 이런 거, 최근에 이게 실거래가가 얼마냐, 이거 되게 예민하게 보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가치에 얼마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 받는다, 대출을 해준다 이런 정책이 있는데 IP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경제적 가치 평가를 받아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특허의 가치, 이 상표권의 가치, 이 디자인 특허의 가치를 우리는 부동산 담보대출만큼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없고 잘 자리가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가치 평가라는 거를 받아야 되고 기술가치 평가사라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은 기술가치 평가사 자격증 4일 교육받고 엔간하면 시험 쳐서 다 따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가치 평가사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자들이 많습니다. 벤처 캐피탈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스타트업 관련 일 하시는 분들도 보면 사자가 90%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기술가치평가서도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제대로 하는 데서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돈이 제법 듭니다. 그래서 허접한 특허, 제가 21건의 특허를 출원했지만 한꺼번에 그 권리를 등록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도저도 아닌 거 가지고는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장담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쪽 세계에 발을 들이고 그동안 봐왔던 걸로는 기술 가치 평가 비용이 2천만 원 미만으로 나가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2천만 원 미만으로 나갔다고 하면은 그거는 약간 좀 엉터리 기술 가치 평가가 됐을 가능성이 높거나 뭔가가 있다,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장, 경제적 가치라든지 기술적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만, 이게 이제 무형 자산이다 보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이 더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기술가치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가치가 평가됐을 때 은행에서도 이거를 담보로서 인정을 하고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보유한 자산으로 인정받아 대출받는 이 과정이 쉽지는 않다.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이게 바틀렉이라서 이 IP 담보대출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는 안 되고 있다. 하기는 하지만 잘 안 되고는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 뭐 자동차 담보대출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거랑은 비교하면 안 된다. 이 자금 확보되면 이제 연구개발, 사업 확장하는데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핵심 요소는 경제적 가치와 사업성이 특허 대출 여부의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비용이 2천만 원 이상 발생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 이상의 밸류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 자산은 명확하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뭐 특정 집,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왈가불가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치에 대한 평가 폭이 좁을 겁니다. 의견 차이가 좁을 거예요. 근데 무형 자산은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서 기술 가치 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했냐, 누가 했냐, 어떤 시각으로 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때 기술 가치 평가 수업을 저한테 해주셨던 모 교수님은 그런 표현까지도 쓰십니다. 그런 표현까지도 쓰세요. 기술 가치 평가는 깜깜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등대불빛 같은 거다. 완전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갈 길이 멀었다는 거죠.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IP 담보에 대한 그 대출 제도가 이런 이제 바틀렉이 있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매각후 실시 SLV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Sales and License Back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힘들었던 기업이 회생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특허청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있고요. 회생 기업의 담보 IP를 이제 은행에 임의 처분, 이거 원래 불가능한데 이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LB, Sales and License Back. 그러니까 일단은 이 담보로 맡겼던 거를 팔아요. 은행 기업이 합의를 통해서 기업이 담보 IP를 회수 지원 기고로 처분할 시에 기업의 통상 실시권 및 IP 재구매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담보를 맡겼는데 이걸 판다는 거는 내가 이제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려 쓰다가 제대로 못 갚는다, 잘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기업이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 은행에서도 돈을 못 갚는 거,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담보를 처분해야 되겠죠. 근데 담보를 처분하게 되면은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 IP로 뭔가 진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IP로 굿즈를 만들고 있다, 이 IP로 어떤 진짜 독자적인 기술로서 뭔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 IP가 없는 순간, 배타적 독점권이 없는 순간 개나 소나 경쟁자들이 이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할 거고, 그나마 이걸로 뭐 매출을 좀 할 수 있던 거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처분함으로 인해서
대금 나가야 될 거, 원금 상환해야 될 거, 이거는 이제 많이 깎아주는데 대신에 2+2로 2+2로 운영을 합니다. 통상 실시권. 이거 가지고 너한테 우선권 줄게. 계속해서 제품 생산해. 돈 벌어서 돈 갚아.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요 IP 타인에게 안 팔았으니까 네가 먼저 살 수 있도록, 재구매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줄게. 네, 요런 프로그램입니다. 요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특허청이 실무자들이 일을 참 잘하십니다. 회생기업 지원 이제 상세 방안 좀 살펴보면 이게 그 채무 변제를 통한 회생 계획의 법원 인가 확률을 이제 높이고, 실시료는 기존 대출 이자의 20% 수준만. 그러니까 100만 원 대출 이자 내면은 힘들어요. 근데 이 조건으로 20만 원만 내고 통상 실시권을 2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뭔가 수익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년 4년차 돼서는 요 통상 실시권을 연장을 할 거냐, 아니면은 2년 만에 자금이 많이 확보가 됐어, 우리 사업이 많이 개선이 됐어, 이 IP 담보 맡겼던 거 다시 찾아올게, 혹은 뭐 수익할게, 요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굉장히 지금 사회가 힘들고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체 매출의 얼마라도, 전체 수익의 얼마라도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 하시고 계속해서 IP, 지식재산을 쌓아놔야 된다. 결국은 지식재산을 보고 나중에 뭐 벤처 캐피탈이나 어디서 투자도 더 될 거고, 이 결국은 급한 상황이 됐을 때 IP라도 있어야지 추가적인 담보를 더 받고, 나중에는 그 담보 처분을 하더라도, 담보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IP 가지고 사업을 하고 회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IP는 결국 굉장히 중요하고, IP가 단순 제품을 만드는 데서만 경쟁력이 아니라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경쟁력 포인트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 담보 IP가 담보로 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